청소부는 화장실에서 들었던 대화를 사장님에게 털어놨더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58세 청소부가 회장실에서 들었던 내용을 사장님께 말한 이후로 회사가 위기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부가 화장실에서 들은 한마디로 인해서 회사가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러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사무동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며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저 한도윤은 늘 그렇듯 청소도구를 들고 층마다 돌아다니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 젊은 시절엔 제법 큰 회사에서 일했지만 사업 실패와 몇 번의 좌절을 거쳐 지금은 이 중소기업 건물을 청소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은 깨끗했고 저는 그 깨끗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같은 하루겠지 싶었습니다.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내일이면 또 똑같은 일과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층 화장실 앞에 섰을 때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밀며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불을 끄지 않고 갔나 싶어 안으로 들어서는데 안쪽 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둘. 이번 건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회계 보고서에 이미 구멍이 났단 말이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 몇 개를 더 만들어뒀습니다. 이걸로 덮으면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말을 싫어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내 양심이 너를 배신하는 거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양심만큼은 더럽히지 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손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사업할 때도 정직하게만 하려다 경쟁에서 밀렸고, 직장 생활 때도 윗사람 비리를 못 본 척하지 못해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겐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청소부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은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인 바닥, 정갈하게 정돈된 화장실, 비워진 쓰레기통.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쾌적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내 양심만큼은 더럽히기 싫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들려오는 이 대화는 무엇입니까? 회계 부정? 서류 조작? 제가 듣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 귓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만약 감사에 걸리면 어떡하죠?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 자네가 만든 서류면 충분해. 사장도 재무 쪽은 잘 모르니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로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저는 화장실 입구 쪽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청소도구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라도 나면 제 존재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숨을 최대한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그 뒤에 분기 보고할 때 슬쩍 섞어 넣으면 됩니다. 알았어. 그럼 이거는 우리 둘만 아는 걸로. 총무 쪽 오미정은?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애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미정. 총무팀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나오니 더 불안했습니다. 대화는 5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서류 이름, 처리 방법까지 저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는 한 저는 이곳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면대에서 손 씻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럼 내일 아침에 최종 확인하자고. 네, 부장님.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정말 맞나?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화는 명백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해서 감추려는 계획. 그것도 부장급 간부가 주도하는. 말해야 할까? 누구에게?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실까요? 오히려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남의 대화를 엿듣느냐며 저를 문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내가 괜히 나선 건 아닐까? 어차피 회사 내부 문제,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저만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다음 날 출근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 목소리의 주인일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부장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장성우 부장. 영업부 소속인데 목소리가 그날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돼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총무팀의 오미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라면 회사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정 씨,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도윤 씨. 무슨 일이세요? 사람이 없는 복도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만약에 말이에요.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걸 알게 됐는데 그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우연히 어떤 대화를 듣게 됐는데요. 회사 돈과 관련된 것 같았어요. 미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윤 씨, 조심하세요. 증거 없이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오히려 도윤 씨가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부장급이라면 더더욱. 그럼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제 말은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녹음이라도 해놓으셨어요? 아니면 서류 같은 거? 아니요. 그냥 우연히 들은 거라. 미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더 어려워요. 말해봤자 증거가 있냐는 말만 들을 거예요. 차라리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확실한 걸 찾으세요. 그 전에 움직이시면 도윤 씨만 손해예요.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은근히 장성호 부장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웃으며 직원들과 농담도 주고받던 사람인데 요 며칠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주변을 자꾸 살피고
서류를 볼 때도 누가 볼까봐 가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제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성우 부장이 총무팀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 봉투를 자기 가방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기다리면 증거는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계획대로 모든 걸 덮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장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이러다 나만 망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양심만큼은 더럽히지 마라.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 박세훈, 63세의 이 회사 창업주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지만 결단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 도윤 씨.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화 내용, 시간, 그리고 제가 의심하는 사람까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됐다. 말을 하는 동안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확신하십니까?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지난달 재무 보고서를 보는데 몇몇 항목이 이전 달과 맞지 않더라고요. 그냥 실수려니 했는데 사장님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영업비 지출이 갑자기 20%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 영업 실적은 오히려 줄었죠.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도윤 씨 말씀을 듣고 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제발 믿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도윤 씨,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조용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장성호 부장 근처에는 가지도 마시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다.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장님은 외부 회계 감사팀을 불렀습니다. 회사 내부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사가 무슨 의미인지 다들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장성우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감사팀이 오는 날 이른 아침부터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님이 핵심 서류들을 미리 확보해뒀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래? 감사팀까지 오다니 뭔가 큰일 난 거 아냐? 영업부 쪽이 수상하대.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제보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모두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 망상일까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장성호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요즘 청소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갑자기 감사가 들어와서요.
혹시 누가 뭔가 이상한 말하는 거 들으신 적 없나 해서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청소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뭐, 그렇겠죠. 도윤 씨 같은 분이 무슨 회사 내부 일을 알겠어요. 비웃는 듯한 말투. 하지만 그 말 속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왜 진실을 말한 내가 이렇게 불편해야 하지? 억울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제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드디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일간의 조사 끝에 회사 자금 횡령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장님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난다.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약 2억 원이 부당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주도자는 영업부 장성우 부장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무팀 김태준 과장도 공범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태준 과장,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엮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과장이 장 부장에게 회사 내부 재무 정보를 빼돌려줬고 서류 조작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빼돌린 돈의 30%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두 번째 목소리가 김태준 과장이었다니. 평소 예의 바르고 조용하던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즉시 해임하며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횡령이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었어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켰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청소부가 우연히 들었다는 대화만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 말씀이 제가 의심하던 부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믿고 조사한 겁니다. 다행입니다, 사장님. 도윤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급여를 50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회사를 지켜준 공로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며칠 뒤 총무팀 오미정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사실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부터요. 아, 걱정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신이 없어서 못 나섰는데 도윤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구내식당 조리사 김정혜 씨도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우리 일자리 지킨 거예요. 회사가 망했으면 우리 다 길거리 나갈 뻔했잖아요. 작은 용기도 누군가를 지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회사 전체를 지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청소 도구를 들고 사무동을 돌아다닙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수고하세요, 도윤 씨. 오늘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그냥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는데 이제는 인사를 합니다.
존중을 표합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부입니다. 직함이 바뀐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한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가치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원래 있던 가치를 회사 사람들이 알아봐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합니다. 깨끗한 바닥, 정갈한 화장실, 비워진 쓰레기통,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어떤 승진보다, 어떤 포상보다 값진 것입니다. 문득 아버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양심만큼은 더럽히지 마라. 네, 아버지. 저는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청소 도구를 밀며 복도를 걷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평범한 그림자. 하지만 당당한 그림자. 그날 화장실에서 들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회사를 뒤집었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만약 침묵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는 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채로 지나갔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 양심은 평생 저를 괴롭혔을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두려웠지만 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합니다. 청소부 한도윤. 이 회사에, 이 세상에 한 사람.